충격 1. 제가 충격받은 겁니다. 이재명 유혈 충돌 일어나도 윤 체포하라고 제가 이렇게 따랐는데, 자, 이재명이 유혈 충돌이 일어나도 윤 체포하라고. 지금 한남동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하고 어떻게 하든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커트칼 가지고 이렇게 뭐 위협을 한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이 공권력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충돌의 세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충돌이 크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 정부 관계자들이겠죠.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에게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뭐냐? 최상목 대행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재명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아니 그러면은 범인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비슷했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 정말 물리적 충돌을 없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 대표가 그 물리적 충돌이 무서워서 그러면 잡지 말라는 말이야? 범인 잡지 말라는 말이야? 그건 좀 아니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도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이번 주에 어떤 또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 당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노력 좀 부탁드린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제발 좀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하느냐면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아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굳이 뜻 이야기합니다. 자, 법관이 발부한 영장,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이게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완전히 좌파 커넥션에 의해서 발부를 했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다른 데 쇼핑을 해서, 좌파 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쇼핑을 해서 발부받았고, 두 번째 발부는 도대체 왜 발부를 했는지조차 다 깜깜이로 그 영장을 경찰이 집행을 한 것을 서로 민주당 내통을 해서 이상식 의원하고 경찰의 고위직하고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무슨 뭐 언제 어떻게 쳐들어가는지까지 다 작당을 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무력으로 저항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니냐,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마치 뭐 지시하고 지침을 주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력 충돌이고 뭐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취지의 말을 면전에서 한 것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면전에서.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은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민심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더 하나 가장 차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차는 이야기.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최상목을 만나서 한 이야기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상목을 거론을 했는데 이재명이 참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뭐 이런 말을 가장 차는 말을 해라고 느꼈을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최상목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이건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 질서의 핵심이 법 아니냐?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가? 위법 사례. 첫 번째, 내란 상설 특검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뭐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을 지금 지명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무슨 권한쟁의 심판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하나 법을 어기는 것이, 최상목이 법을 어기는 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반발 행위 방치,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이다. 자, 다른 거 다 놔두고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지금 이재명은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서 5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법을 12개를 현재 어긴 거죠. 어긴 거 가지고 기소가 됐죠. 그 전에도 정가 5범, 그리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많습니다. 상습적 범죄자, 법을 어기는 이재명이 사회 안정의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다, 법이다. 그러면 본인이 사회 안정을 다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때 1심에서 선거법 유죄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법 집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그러면서 그때 현실의 법정, 미래의 법정, 이런 이야기까지 궤변을 했죠.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니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진실과 정의. 이런 잣대를 달리하면서 무슨 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죠. 오늘 제가 이 썸네일에서 단 이유가 이겁니다. 내란 속에 프레임이 깨지니까 깜짝 놀란 이재명이 이런저런 돌발 행동을 하는데 가장 차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들려드리는 건데, 어떤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여론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최상목은 왜 법 안 지켰느냐, 빨리빨리 지시를 해서 경호처 물리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지 지지층이 와 환호하고, 이재명의 지지층이 환호하고,
중도층도 좀 덜썩거리고 하지. 그리고 이 보수는 분열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야지 지금 이런 민심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민심을 잡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울숨거리가 된 장면. 바로 가짜뉴스 이야기입니다. 가짜뉴스 이야기.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가짜뉴스를 이 사회에서 퇴치해야 된다. 가짜뉴스를 뿌려 뽑아야 된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그 씌워지는 몇 가지 의혹들을 가짜뉴스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오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 틈새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처럼 세상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카톡,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카톡,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용기라는 의원이 이 국민들의 카톡도 마치 다 검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망언을 했죠. 그 이재명이 그걸 두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가짜뉴스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 아니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가짜뉴스를 이재명이 언급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법도 마찬가지고 가짜뉴스.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 당연히 이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지만은 제가 봐도 이재명은 검사 사칭 이거 가짜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무고죄로 전과도 있고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형 유죄 받은 게 가짜뉴스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죠. 고 김몽길 씨 몰랐다. 백현동 내장계 용도 상향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었다. 이 가짜뉴스 퍼뜨려서 본인이 지금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위정교사도 마찬가지죠. 위정교사도 가짜 이야기를 한 거죠. 제명은 다 다르지만 모두는 본질적으로 거짓말한 거고 가짜뉴스 퍼뜨린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김어준 국회로 불러들여서 무슨 뭐 사살조가 있었다는 등 무슨 뭐 미군을 뭐 살해해서 뭐 북한의 그걸로 위장을 해서 폭격을 하도록 한다는 이런 가짜뉴스들. 그 전에 뭐 청남동 술자리 이런 가짜뉴스 전부 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죠. 그런데 지금 뭐 가짜뉴스를 뭐 발본 뭐 색출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도 결국은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서 뭐 입털막 그런다고 입에 털어 막아집니까? 오히려 더 쌓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한다고 궁지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